이번 시간에는 비평형 초전도 물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츠지 교수님이 쓰신 렉처 노트를 바탕으로 공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이제 인트로랑 비평형 초전도를 매크로 관점에서 본 내용입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하이TC 초전도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상압에서는 아직까지 극저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최근 빛을 이용하여 초전도 상태를 제어하거나 또는 유기하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빛을 이용하여 물질을 비평형 상태로 구동하는 것으로 평형 상태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양자 다체 상태를 만드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평형 상태를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평형 상태에서 알려진 여러 제약을 원리적으로는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메이 와그너 정리에 의해서 2차원 이하의 평형 상태에서는 유한 온도를 갖는 초전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비평형 상태에서는 임의의 차원에서 초전도 상관을 유지하는 정상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섹션 4에서 챕터 4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에서는 매크로한 입장과 미크로한 입장으로부터 비평형 초전도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평형 초전도의 매크로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지봉을 란다우 이론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의존하는 긴지봉을 란다우 이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긴지봉을 란다우 이론은 초전도의 로에너지 유효장 이론이죠. 여기서는 이제 초전도는 복소수의 질서 파라미터인 오도 파라미터인 푸사이로 기술이 되고요. 미크로한 이론부터 출발하면은 이제 얘의 정치가 명확해지는데 여기서는 푸사이가 단순히 초전도체를 기술하는 어떠한 질서 파라미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긴지봉 란다 이론을 쓰게 되면은 자유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제 키네틱 에너지 텀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대칭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유원 대칭성입니다. 이 푸사이에 대해서 글로벌 위상 회전을 가해줘도 이게 대칭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파티클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푸사이 대거로 바꿔주고 E스타를 유효 전하인 E스타를 마이너스 E스타로 바꿔주게 되면은 얘가 그대로 인바리언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개수 A는 온도에 의존하는 파라미터가 되고요. 평형 상태에서는 이제 질서 파라미터가 균일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자유에너지가 최소화되는 조건으로부터 다음 같은 조건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임기온도 근처의 저온에서 이 푸사이는 다음과 같은 비헤이비어를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이 초전도를 기술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기장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되죠. 전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이제 질서 파라미터가 공간적으로 균일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이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초전도를 현상론적으로 설명하는 런던 이퀘이션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런던 이론으로부터 우리는 이 푸사이의 절대값 제곱이 초류동 밀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질서 파라미터의 진폭은 초유동 밀도에 대응하고 긴지봉 란다 이론은 런던 이퀘이션을 재현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스너 이펙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너 이펙트는 이제 구한 위에서의 전류를 맥스웰 이퀘이션에 대입을 하면서 양변에 이제 로테이션을 취하게 되면은 다음 같은 결과를 얻는데요.
이 결과가 만약에 우리가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b가 x 방향만 의존한다는 식을 세우면 다음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이는 초전도가 자기장이 초전도 내부 영역이랑 초전도 밖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흘러오다가 빛이 전자기장이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감소하는 뎁스가 이제 람다 마그네틱 페네트레이트 뎁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NS가 분모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부터 TC 근방에서 이 침입 자기장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제로 저항을 보겠습니다. 주파수 오메가로 진동하는 전기장을 걸었을 때 전류는 다음과 같이 꼴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시간 게이지를 우리가 취하게 되면은 A는 I 오메가 분의 2이므로 J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다음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로부터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보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크레머스 크로니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광학전도도의 해석성으로부터 실과 허수 사이에 갖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우리는 시그마 오메가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메가가 제로인 영역에서 즉 DC 전도도는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기저항이 0이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 D를 우리는 드루드 웨이 또는 슈퍼플루이드 웨이라고 합니다. 한편 광학전도도의 허브는 오메가 분의 1에 비례하면서 DC 극한에서 마찬가지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광학전도도의 허브가 오메가 1로 발산해서 비례하는 행동은 광유기 초전도 실험에서 초전도가 6이 되는지 판별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의존하는 깅지버그 란다우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의 다이나믹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푸사이가 시간 의존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 의존성을 고려하기 위해 자유에너지가 아닌 라그랑 제한을 고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프리 에너지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시간 이전 텀이 한 개 붙어 있고 여기는 두 개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텀은 비상대론전의 그로스 피타예브스키 방정식의 비슷한 형태고요. 이 항은 이제 상대론적인 클레인 골든 이퀘이션과 비슷한 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는 전자기장의 스칼라 포텐셜입니다. 이는 이 랑그랑지아는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인바리언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체에서는 컬렉티브 여기 모드가 존재하므로 컬렉티브 익사이테이션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평형 상태에서 진폭의 플럭추에이션과 위상의 자유도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은 이 힉스 모드와 남부 골드스톤 모드에 대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폭에 대한 플럭추에이션이 힉스 모드가 되고 위상에 대한 플럭추에이션이 남부 골드스톤 모드가 되게 됩니다. 파이 제로는 앞에서 구한 기저 상태의 값을 취하고 양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이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텀은 이제 h 제곱에 비례되는 것으로부터 힉스 모드의 질량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힉스 모드의 운동항이게 되겠네요. 반면에 세타에 대한 제곱항은 같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량항이 없으므로 겜레스 여기 모드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초전도가 아닌 전하 중성인 초유동체 초유동체에서는 겜레스 여기 모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를 안더스 보글리프 모드라고 합니다. 이는 연속된 지점이 자발적으로 깨지는 경우에 겜레스 모드가 나타난다는 골드스톤 정리의 결과입니다. 반면에 이 스타가 유한한 경우에는 이 항에서 나오는 네 번째 항에서 나오는 이러한 꼴로부터 위상 모드와 힉스 모드가 선형적으로 결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상 모드와 힉스 모드가 독립적인 모드가 되기 위해서는 C1이 0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C1 항은 입자 파티클 홀 대칭성을 깨는 항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커플링을 깨기 위해서 입자 전공 대칭성을 임포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전도체의 경우에는 세타는 이 텀이나 이 형태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게이지 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은 잘 없앨 수가 있겠죠. 표면상으로. 그렇게 되면은 라그랑지안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상 모드 세타가 없어지면서 대신에 전자기장의 질량항이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전자기장이 질량을 얻는 메커니즘을 안더스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전자기장의 질량을 갖는다는 것은 초전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진공에서처럼 자유롭게 전파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마이스너 효과에 대응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마이스너 효과가 되겠죠. 전자기장이 질량을 가지면은 이제 횡축 성분뿐만 아니라 종축 성분도 나타나게 됩니다. 즉 우리는 횡축 성분만 고려했었는데 종축 성분이 나타나서 이제 디크레이징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안더스 힉스 메커니즘의 전후의 여기 모드의 수를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전자기의 횡축 성분이 두 개 있고요. 여기에 H와 세타 이제 두 종류의 여기 모드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전자기장의 횡축 성분과 종축 성분 3개가 되고 전자기장이 한 개의 힉스 모드가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위상 모드는 전자기장과 결합하여 플라즈마 진동수 정도의 고에너지의 영역으로 올라가요. 저에너지에선 사라지게 됩니다. 남는 모드는 힉스 모드이며 통상 저에너지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모드가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원래는 남부 골드스 모드가 있는데 안더스 힉스 기강에 의해서 메커니즘에 의해서 플라즈마 프리퀀시까지 올라가게 돼서 저에너지에 있는 애는 힉스 모드가 유일하게 됩니다. 단 임계 온도 근방에서는 상전자 상태의 전자가 노멀 메탈 스테이트의 전자가 다수 열려기에 해서 전자기장을 차폐하는 것으로 위상 모드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칼슨 골드만 모드라고 합니다. 초전도체에서는 근사적으로 파티클 시메트리가 저에너지에서 성립함으로써 이 C1 텀을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힉스 모드와 이 힉스 모드와 전자기장이 전자기장이 성형 결합하는 항이 여기서 나올 텐데요. 이 항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힉스 모드가 선형응답으로 전자기장으로 역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힉스 모드를 전자기장으로 역이시키기 위해서는 비상형 응답이 필요하며 식을 보면 힉스 모드와 전자기장에 비상형 결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상형 결합이라는 것은 이 항에서 a제곱 h나 또는 이 항에서 phi 제곱 h 등이 결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포톤 두 개가 두 개의 포톤이 포톤 흡수의 프로세스에 대응하면서 주파수 오메가 1과 주파수 오메가 2의 포톤이 들어오면은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의 힉스 모드가 생성되는 겁니다. 포톤이 오메가 1을 가지고 들어오고요. 또 하나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합쳐져서 힉스 모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션을 통해서 우리는 힉스 필드의 이퀘션 오브 모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퀘션 오브 모션을 with C1 equal 0라는 조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전기장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겠습니다. 전기장이 없으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힉스 모드를 다음과 같은 평면파로 가정해서 구하게 되면 힉스 모드의 분산 관계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힉스 모드는 다음과 같은 갭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상전이 부근에서는 힉스 모드는 이 TC-T의 2분의 1의 비례함으로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크로 계산으로부터 힉스 모드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는 초전도 갭 2갭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갭은 중립자 여기가 일어나는 에너지죠.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크로부터 GL 이론을 유도함으로써 개수 B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두 식을 합치면은 우리가 C2를 결정할 수 있게 되겠네요. 초전도체는 쿠퍼 페어의 응축이므로 유효 질량은 두 개의 전자 질량이 되겠고요. 또 이제 EF는 페르미 다음같이 페르미 벨로시티로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힉스 모드의 분산 관계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기장을 켜서 이제 집단 역이 모드와 전자기장이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필드를 다음과 같이 주는 것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퀘션 오브 모션이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됩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은 H가 다음과 같은 꼴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힉스장은 주파수 2오메가로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포톤이 두 개 들어왔는데 각각의 오메가를 가진 경우에 힉스 모드가 역이하는 것에 대응합니다. 또 이 분모로부터 2오메가 이코르 오메가 H 이코르 2델타에서 공명이 일어나서 힉스 필드의 진동 진폭이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커런트를 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진폭의 플럭추에이션에 의한 전류의 평형값으로부터의 이제 벗어남 변화분에 대응하는 양입니다. 이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J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류가 A와 H에 비례하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외부장이 갖는 주파수 오메가와 힉스장이 갖는 주파수 2오메가가 합쳐져서 3오메가로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입사한 주파수의 3배의 주파수의 빛이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3차 고주파 발생이라 불리는 비성형 응답의 한 종류가 됩니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게 되면은 오메가가 들어오면서
투포톤 프로세스로 H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오메가가 들어오면서 이제 3오메가인 헥스 모드와 오메가가 결합하면서 3오메가인 전류가 고주파 발생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그로부터 힉스 모드의 공명이 일어나는 주파수에서 이 3차 고주파 발생의 진폭도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J를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은 비성형 감소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비성형 감소율은 공명 부근에서 이제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적으로는 니오브 나이트로젠 초전도에서 최근에 관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초전도 질서 파라미터가 오더 파라미터가 한 개인 경우를 생각했는데요. 복수의 질서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겠죠. 간단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 질서 파라미터가 두 개인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프리 에너지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둘이 결합한 항이 생길 겁니다. 이 두 번째 항은 위상을 같은 방향으로 맞추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종의 조셉슨 효과로 대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위상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는 것이 에너지가 나쁨으로 이 입실도는 0보다 작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항은 드래그 항의 일종으로 이제 푸사이 1의 공간 변화와 푸사이 2의 공간 변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수 이타는 일반적으로 복소수가 됩니다. 이 자유 에너지는 게이지 대칭성과 입자 전공 대칭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 에너지를 최소로 하는 파라미터는 공간적으로 균형하고 양의 상수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 다음 같은 이를 만족하는 애가 기저 상태가 되겠죠. 이 해 하나가 기저 상태에 대응되고 기저 상태로부터 플럭추에이션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저 상태 근처에서의 자유에너지를 전개해서 플럭추에이션의 2차 항까지 구하게 되면 다음 같은 프리 에너지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AI, BI, MI, 푸사이 I 제로가 I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게이지 변화를 취하게 되면 중심 이상도의 자유도를 없앨 수 있습니다. 게이지 변화를 취한 다음에 이제 A'을 A로 다시 넣고 자유 에너지를 전개하면 다음 같은 식을 우리가 얻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세타 L이라는 부분이 보이시는데 이것은 이제 레겐 모드가 됩니다. 나타냅니다. 레겐 모드라는 것은 오더 파라미터 1과 2의 위상 차이에 대한 플럭추에이션 모드입니다. 이는 한 개의 질서 파라미터만 생각하는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복수의 질서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개에서 등장하는 집단 이야기 모드입니다. 다음으로 이타가 이타 프라임 플러스 I 이타 2 프라임 더블 프라임으로 두고 A와 플럭추에이션의 공간 미분의 곱을 무시한 근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계산에서는 질서 파라미터가 한 개일 때와 마찬가지로 전자기장의 질량항과 힉스 모드의 질량항 그리고 A 스퀘어 H에 비례하는 힉스 모드 전자기장의 비성형 결합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레겐 모드의 질량항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레겐 모드는 에너지 갭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에 필요한 운동항의 개수가
이에 비례하는 부분인데요. 이에 비례하는 레겐 모드의 운동량의 개수가 양수가 아니면 호메오스티스한 기저 상태는 안정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H1과 H2에 비례하는 항이 있으므로 두 개의 힉스 모드가 혼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럭추에이션의 공간 변화를 무시하면 힉스 모드와 레겐 모드는 혼성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도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레겐 모드와 전자기장이 비선형 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커런트를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해지게 됩니다. 레겐 모드의 기어로서 이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힉스 모드와 마찬가지로 3차 고주파 공명에 의해서 레겐 모드를 검출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리프시츠 불변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너지 여기서 보여준 자유에너지에서 추가적인 항이 1차 공간 미분을 허용하는 항이 대칭성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네요. 1차 미분 항이 원래는 없었는데 생기게 됩니다. 이 자유에너지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순허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에너지는 게이지 대칭성과 입자 전공 대칭성을 갖습니다.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D에 비례하는 항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를 리프시츠 인바리언트라고 합니다. 프리에너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변량이 아닐 거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이름의 유래는 아마도 개가 공간 미분은 한 개밖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불변이 아닌 것처럼 보임에도 불변량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진 듯합니다. 리프시츠에 의해서 2차 상전이 안정성의 관점에서 이 항이 고찰되었습니다. 공간 미분을 한 개만 가지고 있어서 공간 반전 대칭성이 깨진 초전도체나 또는 액정, 잘로신스키 모리아 상호작용을 갖는 자성체 등에서 나타나는 항이 됩니다. 리프시츠 불변량이 존재하면 레겐 모드는 전자기장과 선형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플럭추에이션을 2차 항까지 전개하면 이 항은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됩니다. 이 항을 잘 살펴보면 레겐 모드가 선형 결합한다는 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레겐 모드가 선형 응답에서 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논에서 기저 상태에서의 질서 파라미터는 공간적으로 균일함을 가정했지만 리프시츠 불변량이 있는 경우 비균일한 해가 실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시츠 불변량이 공간 미분을 한 개만 포함하므로 질서 파라미터 공간적으로 변화가 있는 쪽이 더 에너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조세스 결합항이나 공간 미분을 두 번 포함하는 항은 공간 변화에 대해서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제 리프시츠는 공간 변화가 있는 편이 낮아지고 이 둘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둘이 경합을 통해서 어느 쪽이 이기냐에 따라서 균일한 해가 갖냐 비균일한 해를 갖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어떤 비균일한 기저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얘가 공간 이중성을 갖게 됐겠죠. 각각의 오더 파라미터가. 이를 프리에너지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심플한 상황을 위해서 A를 0으로 두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Q1, Q2가 서로 같지 않은 경우에는 전 공간을 접근했을 때 공간적으로 진동하는 텀은 상쇄되기 때문에 전 자유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미니마이즈하는 항은 Q = 제로이기 때문에 이는 이 Q에 의존하는 공간에 의존한다는 가정의 모순되므로 이 Q1, Q2의 가정의 모순되므로 얘는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1, Q2가 같은 항을 기술하게 되면 프리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파이로 치환한 다음에 파이에 대해서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항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Q is not equal to 0인 해를 친절하려면 반드시 두 질서 파라미터의 위상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조셉슨 결합이 있으면은 위상차에 의해서 에너지가 증가하므로 Q 이퀄 0의 해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B를 A에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데요. 이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DIQ가 같은 방향이 될 때 또는 반대 방향이 될 때 자유에너지가 최소화된다는 것입니다. Q가 매우 작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유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Q 스퀘어 앞에 개수가 플러스면은 Q 이퀄 0의 해가 안정하게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면은 Q가 유한한 해가 안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개수를 다시 잘 정리하면은 이 실로는 0보다 작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즉 DI가 작을 때는 Q 이퀄 0에서 또는 DI가 큰 경우에는 이것을 넘는 경우에는 공간 의존성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페어 밀도파라고 합니다. 리프시츠 불변량은 공간미보다 한 개밖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공간 반정 대칭성이 깨진 개에서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공간 반정 대칭성이 있으면은 공간 반전에 의해서 얘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이 리프시츠 항은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에너지가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간 반전에 의해서 질서 파라미터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리프시츠 항이 공간 반전에 불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불변함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파라미터 psi 1과 psi 2가 공간 반전으로 바뀌는 미크로한 모형을 만들 수 있고 이 예는 개의 공간 반전 대칭성이 있어도 리프시츠 불변량은 존재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프시츠 불변량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굴론에 의해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개의 대칭성이 주어졌을 때 질서 파라미터가 어떻게 군의 표현에 속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공간 미분이 어떤 표현에 따르는지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각 표현을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얘가 자명 표현을 포함할 경우에는 리프시츠 불변량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명 표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리프시츠 불변량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응용 예로서 카고마 격자 위에 초전도체는 공간 반전 특성이 있어서 리프시츠 불변량이 존재하지 않지만 카고마 격자 초전도체의 3Q 패턴이라 불리는 전화 밀도파 상태가 공존할 경우에는 공간 반전성을 가지면서 리프시츠 불변량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의존 긴지버그 란다우 이론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의존 긴지버그 란다우 이론을 미크로부터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역이된 준입자가 빠르게 완화해서 질서 파라미터만의 다이나믹스에서 개의 시간 발전이 기술되는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간 의존 긴지버그 란다우 이론에는 질서 파라미터의 시간 변화만 기술이 되는데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준입자 역이 등이 실제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질서 파라미터의 시간 변화 스케일은 힉스 모드의 고유 에너지로 주어지게 됩니다. 질서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려면 2델타 정도의 에너지 스케일의 여기를 생각해야 하는데 에너지가 2델타를 넘게 되면 준입자 여기가 같이 발생하므로 질서 파라미터의 다이너믹스와 준입자 여기는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또 여기된 준입자의 완화 시간은 보통 얘보다 길기 때문에 질서 파라미터가 진동하는 동안 준입자가 완화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처럼
질서 파라미터의 다이나믹스를 생각하려면 항상 중립자 여기 효과를 고려하는 이론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집단 여기 모드인 힉스 모드의 갭과 개별 여기 모드인 중립자 여기의 갭은 왜 일치할까? 계산 결과로서는 이해되지만 그 이상의 이유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남부 교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해서 힉스 모드는 보존이지만 중립자 여기 모드는 페르미움으로 통계성이 다른 입자의 질량 사이의 관계가 있으므로 초대칭성의 문맥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를 남부 관계식 또는 남부 총합식이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메가 H 이퀄 2델타라는 관계는 평균적 근사에 유리한 우연적인 것이며 평균적 근사를 넘는 강상관 효과를 보려면 얘는 강상관 효과를 고려하면 얘는 얘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든 힉스 모드의 갭 여기에 대한 갭이 어떤 기공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